이야기 KBS 통일사용설명서 평양 순회특파원으로 맹활약 중인 분이시죠. 통일TV 진천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덥죠, 날씨? 예, 요즘 아주 무척 덥습니다. 더위 많이 타시는 편이세요? 예, 저는 하여간 추운 게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더운 것보다는. 예. 북쪽에 가시면 좀 괜찮지 않으세요, 여기보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북쪽이니까 그래도 서울보다는 평양이 한 5도 정도 차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거의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저도 사실 북에 가면 평양에서 이제 인터넷을 24시간 개방 봤는데 뭐 뉴스도 보고 네. 뭐 KBS도 듣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북쪽에서 KBS를 들으신다니. 네, 어쨌든 날씨를 좀 유심히 보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 비가 오면 평양에도 비가 오고 온도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지난해 여름에 상당히 더웠잖아요. 거의 40도 육박하게. 네. 평양에서도 뭐 절레절레 했어요. 그만큼 가깝긴 가깝나 봐요, 진짜. 글쎄 말입니다. 예. 저는 위도상 북쪽이니까 아무래도 좀 날씨가 기온이 좀 내려간다. 지금 우리 이정민 기자도 그랬잖아요. 네. 좀 시원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예, 역시 서울과 평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무더우니까 평양도 더워질 것 같긴 한데 이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음식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 음식이 여름보다는 겨울이 제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딱 생각나시죠? 냉면입니다. 대표님 냉면 좋아하세요? 예, 저는 뭐 특별히 유별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방북 취재를 가면 뭐 보통 열흘에서 2주일, 뭐 평양에서 뭐 한 일주일 이상은 있거든요. 지방에 가더라도. 그러면 꼭 한 두세 번은 갑니다. 두세 번은 꼭 옥류관, 들러서 이제, 뭐, 냉면도 먹고. 네. 또 그 에피타이저라고 그러나요? 그게 또 상당히 맛있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 개. 냉면 국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쉬움떡. 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먹은 그 술떡이 있어요. 술떡, 좀 술 냄새 나는 그 술떡이라고 전 들었는데 그 옥류관에서는 평양에서는 쉬움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쉬움떡. 쉬움떡이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녹두지짐. 네. 그 이제 냉면 나오기 전에 먹지요. 그리고 요즘 하나 또 새로운 요리가 개발됐는데 네. 그거 먹으러 또 자주 가요. 어떤 요리인가요? 메추리 튀기. 네? 메추리 튀기. 거기 북쪽에서는 튀김을 튀기라고 표현을 해요. 예. 미음자를 빼더라고요. 어떤 어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뭐 감자 튀기, 뭐 이렇게 튀김입니다. 튀김. 근데 메추리 튀기, 메추리 있잖아요. 메추리. 네. 메추리 튀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옥류관에 냉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많이 네, 팔고 있군요.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옥류관 냉면 얘기 그리고 옥류관에 파는 음식들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진 대표님께서 다녀오신 옥류관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잠시 옥류관 안내원과 대화 나누신 것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g 가격이 얼마쯤 되나요? 이게 200g짜리죠? 200g. 4달러. 4달러. 요거는 이제 300g. 300g. 지금 가격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글쎄요. 저도 그런데 그 가격이 그때 이제 200g이 뭐 4달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계속 가서 먹는 기억은 한 3달러 정도라고 아마 300g이 한 4달러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요번에 가서 다시 명확하게 아주 적어 오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셔서 네, 다시 정확하게, 다음에 다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면 값이 네. 우리 이제 국내에서 파는 것하고 뭐 북한 주민들에게 파는 거하고 외국인들에게 파는 거하고 값이 같나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께서는 이제 소위 그 쿠폰이라도 표, 배급표라고 그러나 무슨 이제 표를 줍니다. 네. 쿠폰 같이.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와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그 소위 배당이죠, 배당. 그러니까 직장이면 직장 단위로 옥류관 냉면 이제 뭐 이런 표 식구 수대로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직장이 아니면 이제 지역 동네별로 이렇게
배당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 먹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표를 표를 교환해서 가지고, 값을 네. 치르는군요. 네. 이 일반적으로 그 경흥 맥주집, 네. 대동강 맥주집 해가지고 그 대동강 맥주를 그 퇴근 후에 뭐 한쪽 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 거기서도 이런 표를 가지고 다 내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손님들하고 북한 주민들하고는 값이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 다르죠. 아예 가격 체계 예. 자체가 다르죠. 네. 아무래도 외국 분들에게 좀 더 비싸죠. 비싸다기보다도 네. 북한 주민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드시고 네. 당연히 이제 제값을 받는 거죠. 제값을. 예. 그래도 우리 서울보다는 뭐 많이 저렴하죠. 많이 싸죠. 예, 4달러면 많이 싸죠. 뭐 예. 이게 예. 우리보다는 한참 싸죠. 요즘은 그런가요? 평양냉면은 보통 가격이 10,000원 네, 그럴 안팎으로 거예요. 지금 네, 네.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네. 아마 절반 내지 3분의 1 가격 정도 될 겁니다. 네. 이 평양의 유명한 식당이 옥류관 말고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요. 거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평양에서 이 관광 코스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 음식만 해도 진짜 일주일 동안 매 끼 다른 걸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제가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옥류관을 비롯해서 이제 청류관 과 네. 대별되는 청류관도 이제 냉면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또 독특하게. 스타일이. 예, 다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후식에서 아이스크림이 옥류관 아이스크림하고 청류관 아이스크림하고 상당히 또 대별되죠. 맛이 다른가요? 다르죠. 네, 독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 넘버원 하면 이제 옥류관이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넘버 투 해서 이제 청류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해맞이 식당이라든지 뭐 연풍 식당이라든지 네. 뭐 여러 곳 많이 있습니다. 이 다채로운 식당 중에 이제 우리에게 아마 잘 알려진 게 옥류관이어서 그렇죠. 저희가 또 제일 얘기를 나누게 되고 있는데 옥류관이 외관이 상당히 멋있다고 들었어요. 식당 안 같고 큰 행사장이나 건물처럼. 아니 우리 이정민 기자께서는 네. 못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이런 네. 평양을 아직 못 가봤어요. 기자 생활 하시면서 참 운이 없었다 그럴까? 예, 정말 저는 운 없는 한 10년 동안 계속 이제 이쪽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했잖아요. 왔다 갔다 지난 시기에. 하면서 많이 했는데 한 10년 동안 사실 북한 문이 닫혀 있어서 저희 같은 그랬군요. 취재진들이 가볼 일이 없었어요. 사실. 아이고, 뭐 요즘에 네. 분들이 그러네. 그 조선식 기와지붕 해가지고요. 평양의 대표적인 건물이 가장 중심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조선식 기와지붕이죠. 그리고 이제 인민문화공전도 조선식 기와지붕이고요. 그리고 옥류관이 그 세 번째로 조선식 기와지붕입니다. 네. 규모도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죠. 제가 볼 때 한 100m에서 150m 정도 긴 곳이 예. 아주 뭐 걸어서 한참 갑니다. 실내 내부 디자인 같은 것도 내부도 괜찮나요? 이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뭐 전체가 동시에 뭐 한 500명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네. 또 별실 뭐 예. 해서 지난 6.15 정상회담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거기서 가서 드셨지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로는 이 옥류관의 영상, 진 대표께서 촬영해 오신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옥류관 손님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이렇게 큰 식당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그래서 명예화 지배인이라고 이름이 독특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1만 기, 만 그릇 기자, 만 기를 소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 그릇을 판다는 만 얘기네요. 그릇. 그래서 제가 그럼 10,000명이 오는 겁니까 하니까 10,000명까지는 아니고요. 한 2그릇 잡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뭐 다 2그릇 잡수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000에서 6,000명 정도를 이렇게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손님을 소화하네요.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많은 손님을 소화한다는 옥류관에 꼭 한번 봐보고 싶은데 네. 이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냉면 그릇이 우리가 생각하는 냉면 그릇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놋그릇 재질의 이렇게 받침도 이렇게 접시로 네, 맞습니다.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쟁반 같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기 쟁반도 있고 쟁반 냉면, 그냥 일반 냉면 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도 또 아주 유명하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글쎄요, 뭐 지방에서도 올라오면 지방 주민들도 이제 평양 왔다 그러면 옥류관 냉면 한 그릇은 먹고 가야 평양 왔다 갔다 소리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알려져 있고 뭐 지난 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뭐 또 먹는 법까지 뭐 이렇게 알려주셨다 해가지고 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께서 뭐 관심 있게 이렇게 해서 또 유명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명한 식당이죠. 진 대표께서 드시기에는 네. 맛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맛을 이제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맛이야말로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른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편 타당하게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맛이 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진한 거에 너무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음식 맛인데 아주 진하게 우리는 아주 맵게 아주 시게 짜게 아주 너무 간이 소위 세게 길들여져 있는데 자극적인 맛. 네, 아주 자극적으로 그래야 이제 먹은 것 같고 맛이 있다 하는데 북쪽의 음식은 보편적으로 이제 밍밍하다. 슴슴하다, 맹맹한 맛이에요, 사실은. 진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무슨 맛이 이렇지? 이거 맛 없네? 라고 하는 일성이 저는 솔직한 맛이라고 봐요. 솔직한 말이라고. 네. 맛있어 하는 사람은 저는 조금 오버하는 걸로 봐요, 사실은. 왜? 우리는 지난 시기, 평양 이외에, 북쪽 이외의 음식은 너무 세요. 저도 뭐 미국에서도 좀 했는데 너무 강합니다. 아주 이 양반들 감자, 프라이드 튀긴 음식 이런 게 많잖아요. 소금에 엄청 짜서 못 먹어요, 진짜 일반적으로.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거기다 더 소금 쳐서 먹고 이러거든요, 너무 강하게. 근데 북쪽의 음식은 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연의 음식 맛.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강연하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또 한 10여 분이 가는데 이게 너무 긴데 북쪽의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명명백백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요, 지금 했어요. 예. 궁금해서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 제가 요즘 강연 다니면서 아주 우리 이정민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듯이 평양의 음식이, 북쪽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냐? 맛있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이해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접해왔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기본 원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정의와 진실과 관계없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0원을 들여서는 무조건 100원 이상의 120원이든 집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어쨌든 100원, 200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시장 논리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음식점 하시는 분 제가 그래도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그러면 불량식품 쓰고 이런 소리는 아니고 아무래도 저렴한 걸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건 예. 인지상정이에요. 제가 아무리 식당을 한다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재료를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재료를 제대로 쓰는 거죠. 예. 정확하게. 예. 거긴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식에 이렇게 레시피 같은 게 있는데 1인분 예를 들어서 간장조림 무슨 철갑상어 간장조림 1인분은 보통 우리는 100g, 150g, 200g 이렇게 자르잖아요. 98g, 102g, 49g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세밀하게. 표기를 정확하게 한단 말이죠. 정확하게 하고 그 양도 정확하게 하겠죠. 소위 레시피대로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아끼려고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한 8개만 넣어도 제맛 나겠지. 제가 식당을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거기서는 10개를 넣어야 되면 10개를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굳이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또 그런 데 있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예. 천연의 그 맛을 내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거기도 맛내기라고 다시다 같은 게 있어요. 거기도 이제 고기 말려서 갈아서 버섯 말려서 갈아서 맛내기를 냈다고. 우리의 이런 소위 화학 조미료하고는 좀 다르죠. 예. 천연의 조미료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저도 평양냉면집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사실 전 지금 좋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 네. 한국에서. 근데 가보셨죠?
한국에서. 아, 저는 잘 안 가요, 사실은. 북쪽에서 매번 드시니까 예, 거기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먹으니까 남쪽에서 거의 안 예, 가시는구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갔다가 좀 오히려 저는 다른 예. 걸 느껴서 잘 안 갑니다. 사실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처음부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어보면 이게 무슨 맛인가 하다가 중독되면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 옥류관 냉면? 아니 저희 이제 여기서 우리, 먹는 평양냉면도 예. 심심한 맛이 나서 그렇군요. 예,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다 하다가 나중에 먹다 보면 이제 슬슬 중독되는 맛. 맞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네. 처음에는 맛이 없는 거 이게 무슨 맛이 하다가 다 먹고 나면 그 맛이 생각이 나요. 나중에. 네. 예. 그러니까 참 보면 이렇게 굉장히 북한 음식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옥류관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옥류관에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냉면 말고 또 다른 음식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철갑상어 간장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철갑상어 조림이지요. 간장조림. 철갑상어가 우리가 치면 뭐 상당히 아주 고급진 음식이고 뭐 상당히 한데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양식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양식.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뭐 철갑상어회, 뭐 철갑상어 간장찜, 그리고 자라탕도 합니다. 자라탕.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에피타이저 이런 식으로 메추리 튀기. 그 알도 이렇게 삶아서 주고 이렇게 삶은 메추리알 그리고 아주 둥지같이 해서 아주 정말 맛있어요. 참새튀김도 그렇고. 참새튀김은 이제 다른 식당에 있고. 옥류관의 좀 다른 음식들은 저희가 한 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냉면 얘기만 오늘 오래 하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옥류관 얘기 더 나누면서 북한의 다양한 음식들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TV 진천규 대표와 오늘도 북한의 옥류관 냉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 대표님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